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자료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요즘 정말 엄청나게 뜨겁죠? 바로 계엄 요건 강화를 둘러싼 헌법 개정안 논란입니다. 이게 단순한 법 개정인지 아니면 치밀한 정치적 보복인지 아주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중립 기어를 받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자료와 텍스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 시각 자체에만 딱 집중해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해설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이 헌법 개정이요, 정말 국가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특정 사건을 처벌하기 위한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이 오늘 다룰 자료에서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순수한 법적 구도 개선이냐,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냐,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이죠.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 개헌안이 자꾸 과거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사건의 흐름과 정권 교체입니다. 모든 논쟁은 결국 그 바탕에 깔린 팩트, 즉 파인라인에서 시작되니까요. 바로 들어가서 사건의 연관성을 한번 보시죠. 자, 자료에 명시된 이 4단계 흐름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죠. 그리고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몇 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지금의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타임라인을 그냥 단순한 역사의 순서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의 그 사건이 사실상 지금의 새 정부를 탄생시킨 가장 직접적인 촉매제라고 보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그야말로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텍스트에서도 딱 짚어내듯이 계엄이라는 사건과 정권 교체라는 결과가 완전히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중들의 머릿속에 이 계엄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정권을 바꾼 아주 결정적이고 강력한 매개체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 정권이 나서서 이 계엄 관련 법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포장한다고 해도 비판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새 정권의 탄생 스토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두 번째 파트인 선과 악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과거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자료의 분석을 보면 새 정권이 헌법 개정이라는 이 판 위에서 아주 치밀한 내러티브를 짜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정권의 행동은 철저하게 불법, 그리고 반드시 청산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죠. 반면에 새 정권 스스로는 그 불법을 막아낸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위치를 격상시킵니다. 과거는 완전히 부정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은 확 끌어올리는 일종의 완벽한 선악 대비 효과를 노린 고도의 정치적 세팅이라는 게 텍스트의 분석입니다. 특히 자료에서 콕 집어 언급한 이 문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서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왜 이 표현을 굳이 강조했는지 그 의도를 봐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새 정권이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이미지, 즉 서사를 만드는 정치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나쁜 일을 막아낸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프레임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숙이 박아넣기 위해서 이 헌법 개정 이슈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냉철한 관찰입니다. 자, 명분도 만들었고 프레임도 짰다면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세 번째 파트, 부분 개헌에 숨겨진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순차적 부분 개헌이라는 카드가 등장합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헌법 전체를 확 다 뜯어 고치는 건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가장 시급한 특정 이슈, 즉 계엄 요건 강화부터 하나씩 부분적으로 손을 보자는 논리입니다. 겉으로만 딱 들으면 어떠세요?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처럼 들리죠? 급한 불부터 끄자는 거니까요. 근데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과정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쪼개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1단계로 전면 개헌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깔아두고 2단계로 계엄 요건 강화를 쓱 밀어붙입니다. 여기까지는 꽤 합리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3단계입니다. 이 계엄이라는 단일한 이슈가 개헌론이 전체를 싹 다 집어삼키는 블랙홀 같은 핵심 프레임이 되는 순간 상황이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국가 헌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 과거 그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만이 남아서 개헌이라는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비판자들은 바로 이 구조적인 맹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다루는 텍스트의 핵심 논지를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겉포장지는 아주 번듯한 헌법 개정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 알맹이, 즉 실질적인 내용은 정치적 보복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저 과거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거죠.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법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지나치게 과거의 단일하고 자극적인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게 이 비판의 가장 뼈아픈 핵심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네 번째 파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법이자 뼈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숨은 의도 없이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짚어본 이 비판적 구조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특정 사건이 헌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좌지우지할 때 우리는 정말로 미래를 위해 법을 고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정치적인 목적을 다분히 띄고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일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객관적인 텍스트의 분석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잡한 논란의 이면을 이해하는데 오늘 해설이 훌륭한 길잡이가 되었길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